그래도 마음이 편해야지. 그럼요. 직원들도 얼마나 불안해했는데요, 이때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정신병으로 몰라고 했던 부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방송을 했지만 그 정신병자로 몰려고 했고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녹취록 다시 한번 보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녹취록도 네네. 네. 시달리다 보니까 자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준비된 것처럼 이게 자료가 있냐고 그걸 또 비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소송이 막 들어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려면은 자료를 갖다 제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취도 뜨고 그랬던 거지. 이걸 뭐 너무 막구에 짠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형수가 나와서 또박또박 말을 한다고 그걸 가지고도 또 말씀하시는 분이 말 잘하면 있는데 말 잘한다고 그러고 네. 말 못하면 말 없는 못한다고 얘기면은 그러고.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이게 2012년 6월 7일 날 저희 딸한테 동서가 전화를 해서 한 녹취록이에요. 자, 인연이 그냥 네. 인연이라니요. 어른이 아니라고 내가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른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싸우니까 막 네네네네. 딸한테까지 전화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네네네네. 전화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래 우선 야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이재선 이제 형님이죠. 네.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요게 이제 증거입니다. 네네네.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이재명 하는 거. 그러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씨가 이제 강제 입원을 하려고 하는 거를 내가 말렸다. 너 때문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 딸, 그러니까 가족 때문에 내가 좀 참고 말려준 거야. 딸도 있는 사람한테, 애들도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려준 거라고 오히려 이제 자화자찬하는 거죠. 네네.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면서 네. 이제 끊어버린 거죠. 네네네네. 이게 아침 7시에 온 전화예요. 7시 20분. 아니, 그러니까 아침 애가 7시면 이제 학교 갈 시간인데, 이런 걸 보내면 어떻게 공부에 손에 잡히겠어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어른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나다 작은 엄마 지영아. 네, 자느라고 못 받은 거니? 네, 저 지금 자고 네, 있는데. 전화 좀 받아라. 미안하지만 아침에 일찍. 작은 엄마가 네가 보낸 문자 봤거든? 네, 작은 엄마가 무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니? 지금 이 아침부터 이렇게 연락하시는 건 뭐예요? 아줌마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럼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네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봤길래 성우나 너나 집안의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자와 전화 매너를 가지고 있니? 그래 내가 니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니네가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작은 엄마가 얘기 안 해준다고 그랬지. 니네 엄마한테 들으라고. 네가 판단한다며. 네가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괜찮아. 네.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아니요, 집안에 이제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인연이 그냥? 2년이라니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알았어?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어른답지 않은 거지. 동서는 어른답지 않았어요.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하는 애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 하고, 야, 니네 아빠 내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하는 거 내가 말렸어. 너 나 똑바로 해. 뭐, 이걸 왜 애들한테 말을 해야 되죠? 저는 그 이재선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참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은
뭐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저 휘발유통 들고 갈 것 같아요. 예, 가스통, 휘발유통 들고 가서 가만 놔두지 않았을 텐데. 애기 정말 아빠도 마음이 간다 좋으시네요. 그랬어요. 막 아. 동생 찾으러 가서 내가 걔 가만 안 둔다고 그러는 걸 제가 큰 소리 나면 안 된다 여보 그러지 말으라고 지금 저쪽에서 무슨 수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신 강제 입원 얘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함부로 행동하면은 경찰이 와서 난리치면은 당신만 붙잡아가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는 대항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린 거예요. 그러지 마라. 피해. 그때 그 6월 문자 보낸 그 시기에도 사무실에 못 있게 했어요. 지방에 내려보내서 한 바퀴 좀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 그랬고 계속 나는 피하게 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더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 당시에 애기 아빠가 막 이런 식으로 있을 때 7월 초에는 지금 7월 15일 날 이제 어머니 댁을 가게 되는데 예. 그 전에 다른 그쪽에서 막 사람들이 와요. 연락이 와서. 예를 들자면은 성남시 감사 담당관이란 분이 형님 한번 뵙겠다고 해가지고 애기 아빠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와서 좀 괜히 뭐 할 얘기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 앞에서 일식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자고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온 거잖아요. 온 사람이랑 이런 데야 저런 데야 뭐 시정에 대한 얘기 막 이런 얘기하고 하다가 애기 아빠랑 뭐 우리 애기 아빠가 건국대학교를 나왔으니까 건국대학교 총장님 새로 세울 때 자기도 힘을 썼고 뭐 이래서 학교에서 좀 겸임교수라고 하는 자리 같은 것도 좀 지나가는 말로 줄 수 있는데 연락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겸임자 발이 넓으신 분 같으시면 그런 자리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하고 흘리는 얘기예요. 흘리는 얘기. 그리고 교수도 겸임 교수는 교수도 아니에요. 정식 교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 사람이 가서 전해줬나 봐. 정보랍시고 그것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입에서 맨날 교수 청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수 청탁이면은 아까 육하원칙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예. 거기에 부합되는 말이냐고 밝혀라 이거야. 어느 자리에 어떻게 청탁을 했는지 아닌 말고식으로 흘린 얘기 가지고 우리는 상처를 두세 번 더 받는 거예요. 맞아요. 애기 아빠는 아니다. 내가 언제 교수 청탁을 했느냐. 청탁을 감사관한테 왜 해. 하려면 총장한테 가서 하든지 아 내가 누군데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청탁인 거지. 감사관이 교수예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재명이한테 아니지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가서 우리 아들 우리 신랑이 가서 교수 자리 해달라고 청탁했냐고요. 아니잖아요. 말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파렴치범으로 몰아서요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전 진짜 삼자대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문자 이야기도 했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네. 자,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하실 이야기 네.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는 이제 강제 입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몰고 문자 보내고 전화했고 저한테 욕을 했고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런 일이 6월 달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가지고 어머님한테 좀 알려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형제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어머님이 좀 어떻게 아들 둘을 좀 불러놓고 어떤 자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어른이시니까 우리 집안에. 네. 그 생각을 하고 7월 15일 날 어머님 댁을 간 거예요. 갔다가 거기서 우리한테 안 좋은 글을 올렸던 그 시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재차 묻는 자리에서 그 시동생이 애기 아빠한테 덤벼들었고 해서 살짝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또 처음 있었던 일이고 해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피했을 뿐이고 실제 그 자리에 이재명 시장이 있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오는 길에 전화 와서 우리 가만 안 두겠다고 뭐 집을 뭐 다 때려 부셨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고소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흘려들었어요. 네. 뭐 그런 일로 어떻게 고소가 이루어지겠나. 응? 그랬더니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서에서 그날 형사 3분이 와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존속 폭행을 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가서 조사 받으셔야 된다고? 바로 가요 그렇게? 아니 뭐 현장에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 온 현장에서 경찰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신고를 신고를 받았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기다려고 와서 우리를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서 아. 조사하겠다는 거는 일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경찰은 네. 이제 신고자한테 불러서 이게 신고가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벌어졌냐.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죠. 피의자 쪽에 이제 때렸다는 사람 연락해서 맞냐. 며칠 있다 나와라. 출두해라. 조사 받으러 와라.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무슨 집 앞으로 가고서는 그날 7월 15일 9시 반경에 집 앞에서 경찰관이 3명 기다리고 있어요. 임의동원 할 수가 없어요. 영장도 없잖아요. 그건. 뭐도 없었어요. 이건요 그날 일을 갖다가 그대로 해갖고 경찰청에다가 이거 진상조사를 요구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성남시장 이재명이 어떤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다 이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집에 와서 너 쟤 때렸지 하고 데려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신고장 접수가 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신원이 파악되면 그 다음에 이제 피고소인 조사를 네네. 경찰서로 며칠 날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때렸다고 그날 바로 한다. 이거는 중대한 사안엔 그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뭐 죽었다거나 네. 아니면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거나 네. 이 사람이 소재지가 불분명해서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거나 네, 하지만 네. 회계 사고 또 형이고 가족인데 뭐 도망치고 어디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이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요. 거의 임의동행식으로 데리고 갔다. 이 부분은 좀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네.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서를 가서 왜 우리가 와야 되냐니까 존속 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제 조사를 받고 또 이제 1시 반에 끝나서 자리를 옮겨서 이제 배고프다고 치킨집에 갔다고 제가 그 저번 전에도 먼저 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또 전화가 칼같이 왔잖아요. 또 욕하면서. 그때 보여드렸죠? 봤어요. 조사받고 가냐 뭐 2년 전에 하면서. 네, 문자 있잖아요. 네, 문자. 아니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전화. 맞아. 녹음을 그때는 녹취. 하던 시절에 녹취를 한 거죠. 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7월 16일. 제가 여기 가지고 왔어요. 7월 16일 날 아주 이제 기다렸던 경찰이 왔다 간 것도 당일이었고 그 다음 날 동네에 있는 이런 인터넷 신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터넷 네, 신문에서 나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4시 30분에 6시 30분에 글을 썼어요. 이 기자가. 네. 80대 노모 폭행한 이모 회계사 경찰 연행. 지금 경찰 연행 해가지고 이 기사가 쫙 있는 거예요. 뭐 이재명 성남시장의 친형인 이모 회계사가 80대 노모와 형제를 폭행해서 경찰에 연행됐다. 뭐 이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 날로 해서 이게 신문에 인터넷 신문에 두 꼭지가 나요. 이거 누가 제보했으니까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찰 조사를 그날 저녁에 받았으니까 뭐 그 다음 날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극히 엄청난 일은 아니잖아. 이게. 아니 그래도 엄청난 일일 엄청난 수 있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뭐 그렇게 아니, 엄청난 할 수도 일일 있죠. 수 있어요.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있고 나서 더 엄청난 일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플랜카드가 붙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플랜카드가 홀로 된 팔순 노무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 공인회계사 이재선의 폐륜적인 행동을 규탄한다. 성사모는 뭐예요? 성남을 사랑하는 모임이래요. 이 플랜카드가 어디에 붙여 깜짝 놀랐어요, 있었냐면은 저는. 분당구청이 아니고 분당 순회동에
분당 세무서가 있어요. 분당 세무서 앞에 이게 붙은 거예요. 자그마치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이런 인격 모독적인 인격 살인을 하는 이런 플랜카드가 버젓이 붙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제가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는 밝혀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아. 대통령 죄가 있다고 지금 다 나오고 있지만 법치주의 나라에서 지금 이거 명예훼손으로 걸었나요? 명예훼손은 안 걸고 이 성사모 단체에 나중에 어떻게 이런 거 플랜카드를 붙였냐고 고소를 했더니 100만 원 벌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명예훼손을 건 거죠, 우리가. 그래서 100만 원 벌금을 냈어요. 민사 걸어야죠. 그런 건 안 했어요. 에이, 민사했어야죠. 100만 원 벌금이면 아니, 날짜 아직 남아 있겠죠, 뭐. 날짜 남아 있으니까 민사 또 하죠. 민사 시간 충분해요. 민사해야 돼요, 이런 거는. 이게 2012년 7월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니, 민사해야죠. 그리고 사실도 아닐 텐데. 그리고는 더더욱이 성사모라는 단체에서 공인회계사 협회를 찾아가요. 협회에 찾아가서 북치고 깽가리 치면서 이재선 회계사가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회계사니까 직업 이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는 거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네.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신문기사 날 수도 있고 네네. 엄청난 일이죠. 라고 네네. 얘기한 게 이 성남시장의 형이 노모를 폭언폭행했다면 기자로서는 쓸 수 있는 일이에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야, 우리 가족 간의 일인데 내가 성남시장으로서 형이 그런 일을 해? 아유, 하지 마. 기사 쓰게 못해. 기자들 만나갖고 말이야. 좀 말려줘봐. 말릴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 가족 간에 그런 일 나가서 뭐 좋을 게 뭐 있어요. 네네. 그런데 기사가 나갔다. 그건 뭔가 누군가 정보를 제보한 거 아니겠어요? 자세한 내용을. 그렇죠. 또 시민단체가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다. 누군가 뭔가 100만 원 벌금 내더라도 한번 해봐. 라고 또 뒤에서 부추긴 쪽이 있을 거 아닌가. 그게 만약에,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라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가족같지 않은 일이죠. 가족이면 감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기자한테 제보하고, 시민단체 부축해서 현수막 달고, 형, 그래도 근근히 회계사로 먹고 사는데, 거기 가서 꽹가리 치고 북치고, 뭐 협박하고 네. 그랬다면은 이거가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거에 이재명 시장 측에서 지금 의혹입니다. 측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사실 또 이 성사모가 뭐 그렇게 이 문제가 커갖고 나섰겠어요. 누군가 얘기해 준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짜여진 각본처럼 사람을 갖다 이제 폐륜 쪽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네. 폐륜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7월 15일 날도 저희를 고소했다고 그래서 보니까 진단서를 뭐 상해 이주를 해가지고 다 진단서를 냈대요. 네. 근데 저희는 진단서 같은 거 저는 떼지도 않았거든. 그 자리에서 폭행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본 참고인으로서. 그런데도 하여간 폭행했다고 상해라고 해가지고 걸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재판이 언제 끝나냐면 재판이 고소를 했으니까 검사한테도 이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넘어가서 죄명이 이제 처음에 걸었을 때는 7가지나 걸었어요. 7가지. 예. 어떻게 걸다 이제 이렇게 많이 걸었어요, 처음에. 피의자 처분 결과 통지서 그러잖아요. 한 건으로 간 게 아니고 아우. 존속상해. 존속상해. 네. 좀 나옵니다. 나오죠. 나옵니다. 좀 색깔이 진해서. 예. 예. 처음에가 상해고 존속 상해가 있고 건조물 침입이 아니, 있고. 어머니 집 가는데 무슨 건조물 침입이야? 그러니까요. 들어보세요. 아. 건조물 침입, 폭행, 존속 협박, 또 존속 협박, 업무 방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걸려서 검찰에 저희가 검사 만나러 갔었다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많이 죄가 있는지 알지도 고소를 못했어요. 당해서.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법무법인에서 했더라고. 처분 결과 보죠. 처분 결과 보세요. 처분 결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존속상해,
존속상해라는 것은 누구예요? 혐의 존속이니까 없음. 어머니. 무혐의라고 써 있잖아요. 무혐의. 예. 증거불충분 다 무혐의예요. 예, 그냥 무혐의예요. 정말 형식적인 저기 겁니다. 존속 협박. 무혐의. 무혐의. 예. 다른 거는 서로 상해를 서로 했다고 이제 우리도 맞았다고 하니까 상해로 해서 그쪽도 요건 보니까 벌금을- 가족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예. 건조물 치우면 가족 일이 아니고 가족 일이 아니에요. 새누리당사에 가서 항의하려고. 새누리당사 항의하러 갔더니 예. 그걸 가지고 건조물 침입이라고 걸은 거예요. 그걸 왜 이재명이 하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막 이런 가족들이 걸었는지 난 알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걸려면 이거 재밌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이재명 측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새누리당사 침입해서 침입이랑 표현을 그러고 그냥 가서 항의한 건데. 네. 문 열어줘서 들어갔잖아요. 네. 어쨌건 이걸 가지고 건조물 이재명 침입이라고. 측에서 네. 건조물 침입으로 네네네. 고소하고 막 폭행, 원무방해 네네. 가은이 이재명 시장이 새누리당 편이구만. 왜요? 새누리당이 하지도 않는 일을 자기가 대신해 준 거 아니에요. 그 약식이면은 뭐 그냥 벌금이네 벌금.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자식으로 안 한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많이 했을 경우에 이게 정식 재판으로 막 넘어가고 그러면은 공인회계사법에 무슨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업을 못 하게 그렇죠, 되어 그렇죠. 있어요. 약식 처분 맞는 게 나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걸었던 거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난리를 쳐놔야 장사도 못 해 먹고 형이 응? 사업 못 하고 이렇게 된다. 동생인지 남인지 남보다 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남보다 이런 거를 알고도 어머니나 동생들이 다 같이 사인을 했다는 걸 생각하면요, 저도 분한데 애기 아빠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화가 나시죠. 화날 정도가 아니고 정말 말도 못해요. 말도 그렇죠, 못해요. 그렇죠. 말도 못하죠.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막 모을 때 성남을 사랑하는 모임들이 이런 걸 또 인쇄해서 보내요. 우리 저기 아니 이분들은 뭐 성남에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일이 많을 텐데 꼭 근데 이거 우리 갖고 이게 이재선 회계사에게 실체를 알립니다 해가지고 이런 글을 써서 편지 봉투로 해서 성남을 사랑하는 모임이 아니라 성남에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 아닙니까? 그럼 이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래가지고는 어디다 보냈냐면은 세무사 사무소마다 다 보내는 거예요. 사업하려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 뭔가 좀 누군가가 이거 뒤에 작업은 있다는- 우리 회계 사업을 네. 못하게 하려고, 음. 응? 자기는 아니라고 이재명 시장은 얘기하겠지만 아. 이 여러 개가 너무 이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걸 봐서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루어지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을 일단 정신병으로 몰라고 그랬던 거. 네네. 보건소장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네. 보건소장 움직여서 형을 정신병으로 몰아서 공인회계사증을 또 사업도 못하게 사업을 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또 그런 의혹들. 많은 그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다음에 지금도 했던 거. 마찬가지로 네네. 그 어머니한테 네. 욕설하고 폭행했다. 사실 네. 그게 아닌데. 네, 아니라고 나왔는데 아 여기 무혐의라고 나왔잖아요, 무혐의.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변호사니까 누구보다도 그 무혐의가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에요. 무혐의가. 그러니까, 무혐의. 그런데 무혐의가 어떻게 나왔네. 계속 그런 식으로 음.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예. 이런 트윗 공격을 요새 뭐 손가락 혁명군을 이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SNS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이재명 성남시장 아닙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네네네네. 문자 보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낼 날짜를 보세요. 제가 8월 12일이라 써 있잖아요. 8월 12일. 그러면 제가 어머니 집이 7월 15일 날 갔다 온 이후부터 아예 비가 오면 더 미친대요. 박민아 씨 누구야? 우리 알아? 지금 그때 소송을 7월 15일 이후에 이제 고소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재판을 받든 뭐 하든 아직 조사 중인 얘기잖아요. 조사 중인 얘기고 병원에 한번 갔다 와본 적도 없는 우리 신랑 보고 시동생이 그런 글귀를 올려서 돌린다고 똑같이 이렇게 리트윗을 하면서 이런 글을 올리면 되겠냐고요. 여기도 날짜 보세요. 2012년 9월 24일이에요.
이런 게 인터넷에 인터넷에 악의적인 너무도 저희랑 알 수 없는 이재명이만을 관계되시는 분인지 사건을 좀 아시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글이 뭐 무지무지 올라옵니다. 이건 일부. 이건 정말 극히 일부예요. 극히 그러다 일부. 보니까 애기 아빠는 점점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아 그런 게 어떻게 있어요. 사냐고요. 이게 이걸 안 쳐다보면 된다고 내가 그러는데. 연예인들이요. 예. 일부가 뭐 자살하면서 네. 보면 네티즌들이 글 올린 것 같고 너무 네. 자신의 자존감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지금 안 그래도 이런 게 남도 정말 아닌 깎이다 보니까. 자기 동생한테 그리고 누구보다도 같이 시민운동을 같이 했던 동생한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아빠는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가지고 그때 제가 피해자고 베트남도 보내고 막 그랬어도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9월 달에도 또 바뀐 보건소장이 전화하잖아요. 저희 사무실에. 그러니까. 만나자. 한번 만나서 좀 얘기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거냐고요. 무섭죠. 공포스럽습니다. 공포감과 정말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이 나지 않냐고. 그리고 가장이니까 가족을 걱정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일이 쌓이고 직원들은 또 편하냐고요. 그래 직원들이 불안해하니까 11월 달에 직원으로 계셨던 두 분이 이렇게 자리를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2중 3중의 고통을 더 당하는 거죠. 가정도 이런데 직장도 지금 직원들이 움직이면은 그래도 그게 적은 직원이 또 실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자리를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가정일 때문에 그분이 자녀가 많으셔서 옮기게 됐거든. 우리는 믿고 그렇죠. 있었던 분이고. 그런 일이 겹치니까 애기 아빠가 2중, 3중으로 충격받아서 잠을 안 자기 시작해요. 잠을 안 자고는 계속 인터넷 보고 거기에 대항해서 내가 억울한 거 그렇지 않다는 걸 혼자 해서 항변을 하니 그게 뭐 얼마나 응? 누가 알아주겠고 그 당시에 와서 이런 일 때문에 또 기자분들이 와서 취재도 해갔지만 하나 신문에 나지도 못했잖아요. 권력이 있는 쪽으로 언론이 움직여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우리는. 또 법에 대해서 알아도 변호사인 동생이 더 알지 우리가 아냐고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 그런 거는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하고 나는 오로지 우리 신랑만 안정되기를 바라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2012년 그때에는. 아니 이거 회계사 자격증이라도 날라가면 큰일 날까 봐. 그러니까요. 다른 거나 그러니까 신경 또 쓴다. 우리 신랑이 일거수일투족을 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슨 일만 일어나면은 그걸 악용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몸조심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쵸. 여보 그러면 안 되고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애기 아빠는 이성적으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게 쉽지 않죠. 안 되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어느 날은 일어나서 죽고 싶다는 소리만 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는 게. 왜 당신이 잘못한 것도 없냐고 죽냐고 내가 얘기를 해도 그 당시에는 애기 아빠가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